이렇게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맛있게 이 했습니다. 자리에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이영권 교수님의 명성이 자자합니다. 청주뿐만 아니라 서울을 오가면서 종횡무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 어떤 것이 잘 먹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잘 사는 것일까요? 네, 지금 식사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군요. 네, 식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 이영근 교수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고두고 긴장되는 순간이죠. 네네. 네, 17강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121회입니다. 와. 121회. 와.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 120. 1, 2, 1. 딱 좋네요. 네,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제가 평상시에 사실 1인지식 기업가라고 하면 몇 분 이렇게 좀 이렇게 한차 앞서 가신다고 느껴지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영수 대표님이신데, 이분께서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물론 그 기회가 돼서 산행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먼저 말씀 걸어 주시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17강 대표님 아니십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는 사실 그게 꿈만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꿈만 같고, 항상 그 제가 느껴지는 우리 김영수 대표님의 그런 모습은 항상 당당하시면서도 올바르게 하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지금 아마 1,000원의 그 또 자선 기금을 모집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겠다는 어떤 그런 뚜렷한 그런 기준이 보여가지고요. 저는 오늘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에 진짜 뛰어서 왔습니다. 예, 하루 종일 강의를 준비하면서 뛰어왔습니다. 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10만 연합방 산악회 도봉산 수락산으로 갔을 때 이영근 교수님을 봤는데, 와우, 여기 지금 제 화면에 무엇이 있냐면 아주 섹시한 남자가 있어요. 프로필 사진에. 근데 지금은 현실 그러니까 조금 덜 섹시한데 네. 산행할 땐 정말 네네. 아주 멋지게 산도 잘 타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다 겸비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고마운 분이 계시는데, 네. 고마운 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한테 고마운 분이라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이제 책에서도 나오겠지만 인생 1막에서 인생 2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어찌에 대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시기에 제 손을 잡아주고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김효석 박사님이란 분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효석 박사님은 옛날 아나운서 출신이시면서 수요 호스트를 하시면서 지금은 약 5만여 명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계시면서 예, 여러 이제 이 제자들한테 그 인생 2막의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분한테 손을 잡음으로 해서 제가 드디어 제 꿈인 강사라는 길을 실제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고마운 분 1순위로 김효석 박사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10만 연합방의 김효석 박사님. 네, 그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네. 설득 박사. 아나운서 출신.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중강의를 무료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무료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강사 섭외 능력이 뛰어난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네. 그 비밀은 뭐냐면 강사 추천이었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영건 교수님한테 네. 강사 추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 거구나. 그러면 더더욱 제가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강사님, 괜찮은 강사님 한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의 조남은 강치선 센터장님이신데요. 강치선. 이분께서는 심리 상담사십니다. 심리 상담사신데, 이분이 원래부터 심리 상담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공대를 전공하신 분이신데 불구하고 이분도 그 전공을 바꾸셔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지금 한영 아이소리 인천 센터의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 제가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영원의 공개 세미나에 이분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왠지 범상치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만 심리 상담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초청 강연을 좀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 매달 저희 방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돈을 버는 법이라든지 혹은 자아 개발을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분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심리 상태를 알려주시고 더불어서 자녀가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없다. 부모가 결국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야 가족 간의 결국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 형성으로 잘 살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신 분이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잘 사는 법 중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강사님은 강치선 한양 아이소리 센터장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를 맞았고 또 코로나를 위기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심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소풍도 못 갔죠. 수학여행도 못 갔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맞습니다. 것도 못 했죠. 네, 맞아요.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네,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17강 121회 공개 특강 오늘 나비 넥타이를 예쁘게 하고 오신 네, 이영권 교수님이신데요. 나를 찾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재정적으로 독립하면 건강도 지키면서 돈도 벌고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참 잘 오셨고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강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맞아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청년들이 잘 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냄을 실천하고 있는 잘 사는 쌤 이영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다른 방도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십시일강 이 방에 계시는 여러 가족분들 앞에서 강의를 쓰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하게 되는 강의는 제가 작은 책 하나를 냈어요.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제가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길 위에 당당히 서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잘 사는 거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나를 찾고 안정적인 돈을 벌어 재정적인 건강을 지키면서 내가 하고픈 일을 평생 하고 사는 그런 삶을 한번 같이 꿈꿔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저 이영권이 누구냐 과연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잘 사는 멘토스쿨이라는 1인 지식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1인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원 자산운영이라는 그런 자산운영사에서 팀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는 단국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지금 올해는 그 계약이 좀 중단됐습니다. 제가 연장을 안 했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실은 공돌입니다. 공돌인데 지금은 이런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게 됐어요. 그 내용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잘 사는 멘토스쿨이라는 부분은 강사 컨설팅, 글쓰기 컨설팅, 1:1 맞춤 컨설팅, 좋은 습관 만들기 등등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볼게요. 아까도 이제 우리 김영숙 대표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주셨어요.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게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지니의 요술램프가 있습니다. 지니의 요술램프에 지니가 툭 나와갖고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요. 부자를 원하십니까? 돈을 드릴까요? 아니면 평생 건강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를 택하시겠습니까? 건강을 택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선택을 막 하실 거예요. 지금 망설이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은
왠지 화면이 안 켜져 있는 관계로 제가 질문을 직접적으로 많이 드리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이 부자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 건강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정답은요, 둘 다입니다. 왜 둘 다냐면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건강은 한데 돈이 없어서 라면 먹고 산다면 그 건강조차 지킬 수가 없겠죠. 잘 산다는 게 왜 어렵냐면요. 사실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생각보다 어렵고요. 이 잘 산다는 컨셉을 제가 갖고 있지만 이 답은 어쩌면 제가 평생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해 나가면서 같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잘 살았다면 결과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살았다면. 저는 바로 이 장면일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빈소에 찾아온 하객들이 나한테 하는 마음가짐. 예. 만약에 제가 잘 살았다면 많은 하객들이 저를 애도하겠죠. 근데 제가 잘 살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욕이 저는 들리겠죠. 이제 하늘 올라가면서. 예. 바로 그래서 잘 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정말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잘 사는 법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예,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뭐뭐라고 한다고요?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에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손이 바쁘셔서 식사 중이어서 못 적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는 부자라고 부르죠.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뭐가 좋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뭐뭐가 좋은 사람이요. 사실 이게 키워드인데요. 오늘의 이 키워드는 공개해드립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아까 제가 저의 빈소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았다면 과연 그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을 할까요? 저를 애도할까요? 저 이영권이 맨날 잘 산다고 떨고 다니면 지 혼자 먹고 밥 한 끼도 안 사고 저러더니만 저렇게 잘 죽었네.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정말 관계 좋게 사람들과 많이 잘 지내고 있었다라면 저도 행복했겠지만 그분들 또한 제가 떠났을 때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죠. 애도를 하겠죠. 어쩌면 잘 산다는 게 키워드가 관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책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은 죄송하지만 이 책이 종이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혹시 찾으시면 못 찾아요.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제가 요 그림에 있는 요 모습처럼 45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사오정을 당했습니다. 사오정을 당해서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제 꿈을 찾고 인생 이막을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 과정을 제가 그린 저의 자서전이에요. 이 책에 아까 말씀드린 설득박사 김효석 박사님이 이렇게 서평을 써주셨습니다.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시대 모든 중년의 청년들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마음으로 제가 책을 썼고요. 여러분 혹시 노인과 중년과 청년을 구분하시는 방법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이신가요? 중년이신가요? 노년이신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해. 내가 옛날에 말이지, 나 때는 말이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바로 노년입니다. 그리고요, 요즘의 얘기, 뭐 엊그저께 일본의 아베가 죽었단다. 뭐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더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중년이십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뭘 하고 싶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 이런 미래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청년입니다. 저기에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청년의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아시죠? 65세인가까지죠? 여러분들은 아직 청년이십니다. 청년다운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죽는 날을 밤 12시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시를 살고 계시나요?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100세 인생. 100세 인생을 사신다라면 50세가 뭐가 되는 거죠? 낮 12시가 되는 거죠. 정확히 낮 12시. 100세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75세가 저녁 6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5학년이시라면 지금 점심시간이세요. 12시에서 1시 사시고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인생 다 사신 것처럼 나이가 먹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어쩔 수 없어. 이런 말 하신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예, 여러분이 점심 식사하시고 나오면서 나 하루 다 살았다 그러시나요? 예,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예, 7학년이라고 칩시다. 7학년이라고 쳐도요, 이제 2시가 되기 직전 정도, 2시 조금 넘은 상황이에요. 아직도 대낮이잖아요. 아직도 청춘 살 날이 많잖아요. 하루라고 쳐도요. 낮 2시에 인생 다 살았다 그러십니까? 아니시잖아요. 8학년이면요. 8학년이라고 하면 이제 6시가 넘어가네요. 저녁 이제 드시는 거잖아요. 예. 저녁 드시고 나서 인생 다 살았다 그러시나요? 아직 12시까지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의 지금의 나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마도 5학년, 6학년, 많으면 7학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저녁 식사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저녁 식사 전에 아니면 낮에라는 거죠. 그러시다면 우리 입에서 더 이상은 나이 들었단 말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 다 살았단 말 할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시는 여러분의 나이가 바로 인생의 골든타임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기이고요. 지금이 여러분의 일생 중에 가장 건강한 시기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인식하시고 보다 앞으로의 인생을 더 즐겁게 사실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책의 본론에 들어갈게요. 제 책의 1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냥 자잘하게만 살아온 내 인생. 자잘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무엇이 꿈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다가 아까 그 빈소에 있는 모습처럼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 4가지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이 답에 바로 답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완벽하게 답을 못하겠고요. 그 당시 제가 정년 퇴임을 당하던 사후정을 당하던 그 당시에는 전혀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그 삶이 저는 자잘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 찾지 마십시오. 자잘한 뜻이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정한 자잘한 삶은 뭐냐면요. 잘 살려고 부단히 열심히 온몸에 힘을 주고 잘 사시는 분들 많죠. 열심히 사신 거죠, 그냥. 예,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우린 믿어요. 열심히 바쁘게 막 살면 잘 산 것 같아. 예, 그런데 실은 이 답을 못 하신다면 남의 삶 살아준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잘 살려고 발음하다가 발음을 더듬어 버리면 자잘이 돼 버리잖아요. 잘 살려다가 자잘하게 산 삶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인생 2막은요,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인생 1막에 정말 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사신 건데요. 저같이 인생 1막 진짜 아까 그 강을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봤을 때 하나도 내 인생을 산 게 없더라고요. 단 하나도 내가 선택해서 산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공부를 했어요. 제가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의 유전자가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알 수가 없는 사람, 저기 유전자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즘 K컬처가 유행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사람은요, 원트는 있지만 no like, 좋아하는 건 없대요. 원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 구분을 못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면 원하는 건 뭐고 좋아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원하는 건 뭐고 좋아하는 건 뭘까요? 여기에 제가 놀이동산의 풍선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 아이가 아직 제가 애가 좀 늦어가지고 애가 아직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애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데려갔어요. 이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이 풍선을 보더니만 사달래요.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하나 10,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사줬어요. 사달라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사줬어. 근데 그 비싼 10,000원짜리 풍선을 얼마 가지 않아서 한 30분쯤 지나서 이 아이의 손에 풍선이 들려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한 대 쥐어박았죠. 예. 그리고 집에 와서 사진 정리를 하면서 보는데 그걸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이 아이는요,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했을 때 그 옆에 모습은 모든 아이가 다 풍선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선을 놔버린 그 자리에 사진 주변에는요, 아무도 풍선 든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만 뻘쭘하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놔버렸어요. 바로 이게, 그러면 이 아이는 이 풍선을 원하는 거였을까요? 좋아하는 거였을까요? 원하는. 그래도 헷갈리시죠? 그래도 헷갈리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구분 안 해서 살아서 그래요. 이걸 정확히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그 친구는 원트 했던 거지 라이크 했던 게 아니에요, 풍선을. 예, 정말로 우리가 삶은 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의 강남에 사신다면, 정말 서울에 살고 싶어 서울에 사시는 거 맞나요? 아니면 남들이 다 서울에 사니까 같이 서울에 사시는 건가요? 예. 남들이 차가 있으니까 나도 차가 갖고 싶은 거 아닌가요? 차를 정말 좋아해서 차를 타시나요?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따라하고 싶은 걸 원하는 건데, 그걸 내가 좋아한다고 오해하고 살아요. 이 아이가 만약에 풍선을 좋아했다면요, 집에 가져가서 껴안고 자야죠. 예. 남들이 갖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라이크예요. 그래서 I like you와 I love you가 동격이거든요. 근데 이 원트는요, 약간 의미가 틀린 게, 남이 갖고 있으면 나도 원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 뭐 좋아해? 아무거나요? 당신 먹는 거예요. 뭐 먹을래? 당신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예. 이 문화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DNA는 내가 좋아하는 걸 쉽게 정할 수 없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 답을 못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위안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행복 지수는 항상 꼴등이죠. 예. 내가 좋아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만 알지. 한 가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런 소리 듣고 자랐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죠? 그러면 뭐래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대요. 좋은 대학에 가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대요?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대요. 좋은 직장을 가져라. 그러면 전 여기가 제일 슬퍼요. 좋은 직장을 왜 가져야 되죠?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좋은 직장 가지래요. 사랑도 내 맘대로 못해. 배우자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좋은 직장 가서 선 잘 봐서 그 레벨에 맞춰서 소개가 오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가 있어야 레벨이 맞는, 돈 잘 버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결론은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좋아요.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갔더니만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래요. 그러면 어떻대요? 안정적으로 돈을 번대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정말 직장의 월급이 안정적인 돈 맞나요? 제가 사오정을 당했는데, 예. 사오정을 안 당해도 55사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낮 1시경에 나와야 되잖아요. 점심 먹을 때. 예. 그게 직장 생활인데 이게 안정적인 돈이래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교과서를 보고 자라요. 항상 트랙이 쫙 있어가지고 대학 가라, 결혼해라,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예. 이런 얘기 늘 듣고 자라셨죠. 근데 사실 그 가라는 길을 만약에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였을까요? 예. 나 다른 길 가고 싶은데? 속으로 생각하고 겉으로 말을 못해요. 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죄송합니다. 여성의 기준이 아니라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서 죄송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통계청 있는 자료를 갖고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32세, 평균 32세 결혼을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46.7세에 임금의 최고봉을 이룬대요. 그리고 55세에 은퇴를 하죠. 그래서 그 은퇴하는 시점 되면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거로 나중에 살아야 돼요. 예.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흐름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1918년도 자료인데요. 이때 기대 수명이 약 80세예요. 80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기대 수명의 지금 흐름도인데요. 이게 기대 수명이 마치 주식처럼 이렇게 계속 우상향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80이었던 이 기대 수명이요. 2019년도에는 83세로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약 9년에 3세씩 올라가요.
그 얘기는 30년 정도가 27년이 지나면 10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또 10세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93세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20년만 지나면 103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세 인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을 때가 기대 수명이 몇 살이냐. 예, 그게 바로 실제 우리의 수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증명을 위해서 제가 우리 아버님 세대의 데이터를 소환해 왔습니다. 제가 72년생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항상 낳아서 기르실 때 바로 1970년대 이때의 실제 평균 수명이 60세가 남자는 안 됐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60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직장의 정년 퇴임이 몇 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65세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사는 안정한 직장 맞죠? 죽는 날까지 월급 줘요. 예. 그 당시에 부모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친 게 맞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님 70대에 한창 40대 돈을 버셨던 우리 아버님이 지금 90에 가까우신데 지금 살아 계세요. 예, 이 아버님은 60에 돌아가실 줄 알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아버님 지금 90세 살아 계시다고요. 건강하게.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100세 이상 사실 것 같아요. 분명히. 행복하게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의 예상이 다 틀려먹었다는 거죠. 그분의 예상 60세보다 지금은 100세, 거의 50세를 더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직장 가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공부하라. 이 부분을 알고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겁니다. 세상이 변할 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요, 바로 이래요. 세계의 지원을 받던 나라가 외국에 지원을 해주는 세계 최초의 나라고요. 식민지를 살다가 GDP 2만을 넘어서 지금 선진국이 된 첫 번째 나라입니다. 선진국이었다가 뭡니까 지배에 살다가 선진국이 된 첫 번째 나라예요. 식민지를 한 번도 거느리지 않고 선진국이 된 첫 번째 나라입니다. 더더욱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선진국이 됐는데도 선진국인지 모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선진국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정도로 신기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계속 성장해 왔어요. 어떻게 해서요? 빠른 방법으로 선진국의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베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바로 추격 경제라는 겁니다. 추격 경제. 그런데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진국이 돼버렸잖아요. 이젠 따라할 게 없어요. 따라할 게 없는 이 시대는 뭐라 그런다고요? 창조 경제 시대입니다. BTS가 누구를 따라해서 지금 한류가 생기나요? BTS는 BTS예요. K컬처는 이제 세계 제1등입니다. 세계가 K컬처를 따라하지 K컬처가 미국, 일본을 따라해서 지금 더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예, 이게 바로 선진국의 개념이란 거고요. 우리 자식들도 이제는 뭘 따라하라고 가르쳐야 될 때가 아니라 창조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온 거고, 우리 또한 지금 우리 5, 60대 된 우리 또한 앞으로의 인생은 창조 경제를 살아야 된다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조 경제예요. 이 단어 꼭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개인의 성공이란 예전에 추격 경제 시대에는 이렇게 스펙만 쌓으면 돼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만 봐서 공무원만 되면 됐었어요. 이게 옛날의 방식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죠? 이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사과 장사. 예, 이 사과 장사인 이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에 핸드폰이라는 아주 없었던 어떤 새로운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돌아가셨죠. 이분이 대학 졸업하신 분이신가요? 물론 명예대학 학위는 받으셨지만 이분은 대학을 중퇴하셨습니다. 왜요? 대학을 못 가서요? 아니요. 대학 들어갔었어요. 대학에서 배울 게 없다고 나와서 사업을 하셨죠. 바로 여기에 있는 왼쪽에 어항에 이렇게 모두 몰려있던 추격 경제를 사는 사람들에서 오른쪽에 팔딱 뛰어가지고 오른쪽 몇 안 되는 어항인 창조 경제로 넘어오신 거죠. 알기 쉬운 표현으로 또라이 짓을 한 거예요. 또라이 짓. 아무도 안 하는 짓. 예. 지금 창조 경제에서는요, 이런 또라이 짓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옛날 방식 그대로 가르치면은 우리나라가 망해요. 예. 오히려 그 친구들이 또라이 짓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요. 반평생, 반백년 인생 일막에서 새로운 방식대로 살다가는 이 창조 경제에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부터는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셔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인드라는 이 창조 경제라는 단어를 꼭 마음에 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소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돌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진은 제가 석사과정을 마쳤던 키스트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국립연구소고요. 아래는 제가 일본계 화학회사에서 근무했던 일본 회사 전경입니다. 제가 상하이에 중국 상하이에 주재를 했었어요. 일본 회사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일본 회사를 대표해서 제가 상하이에 주재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진이고요. 그럼 뭐예요? 예, 나름 외국계 학교 회사에서 잘 나가는 팀장이었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사후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생 2막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바로 강사를 하고 싶어서 강의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이 지금 전환이 바로 이 추격 경제 시대에서 창조경제로 넘어가는 창조적인 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 공부해서 간 그 직장 생활, 거기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길어야 55세. 하지만 창조 경제 시대는 우리 스티브 잡스처럼 앞으로 내가 선도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뭐 전 세계를 바꾸지 못할지언정 내 자신의 인생은 내가 설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답을 위해서 저는 강사라는 꿈을 찾아서 강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딱 꿈꿨을 때가 바로 코로나가 터진 시기예요. 재작년 12월, 11월. 재작년 11월에 아까 말씀드린 김영석 박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만 김영석 박사님이 해준 게 뭐냐면 줌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줌. 그래서 이 줌을 아침 9시에 배워가지고 그날 밤 10시에 제가 강의를 처음 엽니다. 그게 바로 이 이영권의 공개 세미나라는 이 강의를 처음 열고요. 2주마다 한 번씩 매달 한 달에 2번씩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5개가 25개가 적혀 있긴 한데 이거를 재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해온 강의의 내용들이고요. 보시면 강의 내용이 한 번도 겹치지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코로나에 대한 내용, 코로나에 대한 심리학들, 인류의 심리학들, 그 다음에 새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방법, 그 다음에 스마트 리셋, 그 다음에 그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와 함께 잘 사는 법. 이때 제가 벌써 코로나는 퇴치가 안 됩니다. 코로나와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예언하는 예언을 했어요. 사실은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제 책이 나온과 동시에 제 책을 가지고 5편에 거쳐서 나눠서 5가지 건강에 대한 그 강연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잘 먹고 잘 사는 법, 먹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강의도 했었고, 독서법,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 써 있지만 나 자신의 나를 잘 아시느냐, who are you, 너가 누구인지 아느냐, 거기에 대한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또 먹는 내용, 역사 강의도 했습니다. 제가 8.15 광복절이 되면 이제 다음 달이죠. 제가 또 역사 강의를 또 다시 해드릴 거예요. 고조선의 후예로 잘 사는 법, 그다음에 대륙국 대한민국이라는 강의를 2번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튜터링 자격증을 따고 나서 파워포인트와 줌 강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이낸싱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법을 위해서 부자 되어 잘 사는 법, 그다음에 트렌드 2022,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핫하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강의, 스타디 위드미, 그다음에 자존감과 자존심 등등 해서 이런 강의를 하나도 겹치지 않고 매번 다른 강의를 무료로 우리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청년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표창장 당국대학교 교수 이영권. 귀하는 올바른 교육 철학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타의 기광이 되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크게 일조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함. 2021년 11월 30일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의원 조혜진. 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네, 국회에서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상을 주신 거예요. 표창장을. 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 중년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해줬다고 표창장을 줬습니다. 사실 저기 소개는 한국대학교 교수라고 소개를 하지만 실제 교수 잘했다고 그렇게 상을 준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무료 강의를 그렇게 온라인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왜 지금 여러분 앞에 자랑을 하냐면
제가 화학공학 출신이잖아요. 공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해가지고 상을 받은 거라는 거죠. 제가 드디어 돈은 못 벌었을지언정 인문학 강사로서 인정을 받은 그 첫 번째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 앞에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공학 출신의 인문학 강사로서 여러분의 잘 사는 법을 강의를 하는 게 저의 꿈으로서 평생 할 일로 제가 살고 있고요.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고개 끄덕여 주시는데 다들 있으신가 보네요.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저는 의외로 바로 제 아들 나이인 지금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나이 때 제가 이렇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야구 선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야구가 그 당시에 막 MBC 청년 프로야구 막 개막하고 막 한일전 열려서 막 잠실 경기장 처음 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위로 누나가 둘이고 아들이 저 혼자였어요. 막내잖아요. 그럼 귀염받고 자라서 좋게 자란 것 같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는 아들이다. 우리 집의 대를 이을 아들이다. 누나들은 둘이 있지만 시집가면 외인되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집안을 지켜야 되고 우리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말고 무조건 공부해라. 너네 운동 딴 따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초등학교 애한테. 그런데 제가 야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야구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취미로 할 테니까 리틀 야구부 한 번만 좀 다니게 해달라고. 그런데 죽도록 맞았어요 그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터부시했어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안 해요. 그런 병이 생겨버렸어요. 바로 내면아이라고 해서 내면아이. 제 내면아이인 거예요. 제가 사오정을 당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를 찾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내면아이가 혹시 있다라면 그 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면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서버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조차 알아낼 수 없게 만들어버린 나의 심리를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그 내 아이를 다시 이 아이를 보듬고 같이 가야 내가 성장이 되지 겉모습만 자라버린 이 모습은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결국 내 자아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45살에 되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뭘 좋아했던 사람인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냐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돈을 내고 컨설팅도 받았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아시는 분 많이 아시죠? 애니어그램을 유료로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봤더니만 저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외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남 앞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반장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 그래서. 예. 인기는 있어도 안 했습니다. 예. 남 했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남 앞에서야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되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되돌아보시면 저같이 힌트를 얻을 것 같고요. 바로 이 모습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그림인데요. 예, 제가 45세에 바로 은퇴를 했던 그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딱 제 모습이에요. 여기에 지금 찻길 보이시죠? 찻길, 차 바퀴 자국.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늘 가는 그 길. 예,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그 버스에서 전 내린 거예요. 지금 45살에. 내렸는데 제 모습은 어때요? 아직 내 자아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예. 하지만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인생의 짐이요. 집안의 가정으로서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지켜야 되는 그 짐. 그런데 왼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제 마음은 아직 동심이에요. 토끼 인형이 들려 있어요. 하나 또 제 마음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실은 제 자아는요. 근데 짐만 들려 있죠. 제 모습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 모습부터 저는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45세에. 예,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분명히 겉모습은 나이 먹었어요. 누가 봐도 나는 50대, 60대, 70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내 자아가 과연 나이가 성장을 했냐고요. 그 나이에 맞게.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겉만 늙고 내 자아는 성장되기 전 상태로 있어서 이렇게 힘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바로 22년 전쯤에 이런 책들이 유행을 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누가 내 취지를 옮겼는가, 뭐 파이프라인의 우화 이런 책들이. 바로 이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 예, 결혼을 하면서 집사람하고 열심히 재테크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제 이름과 똑같은 이영건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영건의 경제 포커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혹시 오늘 강의 이영건이 한다고 했더니 이 박사님이 오시는 줄 알고 혹시 오해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박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10여 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10 몇 년도에. 좀 가슴 아픈데요. 제가 되게 존경했던 분이고 제가 늘 즐겨 듣던 아침 출근길 즐겨 듣던 경제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렇게 부자들의 성공 습관이야. 그 성공하려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책들을 적었는데 그 당시 22년 전에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대한민국 멋있게 선진국 들어간다. 두고 봐라. 멋있게 간다. 근데 선진국이 되면 세 가지 병이 생길 거다. 그 선진국병이라고 하는데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국민들은 우울해하고 그럴 것이다. 지금 그대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오늘도 차 안에서 이분 시들 다시 들으면서 왔는데 진짜 정확하게 예언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요. 이 선진국 증후군에 멋있게 도전하는 그 과정 중에 한국 경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을 이분이 하세요. 어쩌면 그 선진국이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분이 강의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공부를 혼자서 독학을 했었어요. 그때 책을 사서 읽으면서. 그게 2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바로 사후정 당하기 한 1년 전쯤에 내 대학 후배가 저한테 와갖고는 네트워크 마케팅 자기 한다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안 한다 하다가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좀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 후배인데 그래도 좀 기운을 돋아줘야지 해갖고 그래 내가 너 사업 설명하는 데 따라가 줄게. 옆에 있으면 너 힘 나겠지. 그러니까 그럼 큰 힘이 나겠대. 알아서 갈게. 그리고 갔어요. 휴가를 내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청주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들은 다음에 보통 이런 자리에 가보셨죠, 여러분 다들. 가보시면 처음 오신 사람한테 이렇게 스피치를 시켜요. 앞에 나와서 소감 얘기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제 이렇게 번개 맞은 듯이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찌릿 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마이크를 잡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멋있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 맺힌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책에서 읽었던 거, 뭔 거, 뭐 경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앞에 계셨던 이 앞에 지금 저기 아가씨들 계시잖아요. 이 아가씨들이 막 울어요, 감동에. 제 스피치를 듣고요. 저도 놀랐어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내가? 더군다나 남 앞에서? 전혀 몰랐던 나의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바로 강사의 꿈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런 강단이고, 나의 달란트가 나 앞에서 강의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때 알게 된 거죠. 45년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심지어 말을 더듬었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데 제가 남 앞에 가서 오히려 말을 잘한다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화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꿈이나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이 안 해봐서 모르는 수도 있어요. 많은 자리에 가셔서 많은 경험을 하시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때부터 했던 강의 중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알려드려요. 고개대라는 게 있는데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고개대라는 뜻이요. 성공하려고 단단히 작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해서 알려드릴게요. 성공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서 매일 작은 일을 계속 꾸준히 되풀이하래요. 그 작은 일은요. 나를 큰 터무에서는 성공으로 이끌어준대요. 그리고 나를 그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액티브하게 만들어준대요. 이 일을 매일 하래요.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그 5가지 고개대라 그러면서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책 읽기, 오디오 듣기, 미팅 참석, 제품 애용, STP.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보통 물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하라는 게 책 읽기예요. 이거 두 번째 하라는 게 오디오 듣기예요. 그래서 저는 밑에 건 다 차지하고 이 1번과 2번에 뭔가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시점부터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걸 실제로 해보기 시작을 해요. 실제 실행을 시작한 거죠. 뭘 했냐면 하루에 15분 책 읽기. 하루에 만약에 1시간 책 읽으면 저 절대 못 읽습니다. 네, 하루에 15분 책 읽을 해요. 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난독증 환자였거든요. 제가 1년에 한 권의 책도 못 읽었습니다. 이 시점 전까지는. 그런데 하루에 15분 책을 읽으려니까 한번 해봤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개의 오디오를 들으래요. 예, 성공자의 오디오. 뭐 테드라든지 예, CD가 있으면 CD를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 좋은 강의 많잖아요. 그런 거 하루에 하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작은 것이 매일 하면 어떤 축적의 힘이 발생이 되는지 제가 여기서 깨달아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죠? 바다입니다. 바다. 예. 바다에 이 세상 모든 물이 다 바다로 흐르잖아요. 비가 온 물도 바다로 흐르고요. 저 제일 높은데 히말라야 산맥에 얼어있는 그 빙하도 녹으면 바다로 가죠. 심지어 우리가 응하를 해도 응한 그거는 바다로 갑니다. 예. 이 바다에 모든 물이 왜 모일까요, 여러분? 왜 모일까요? 예.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바다에 모든 물이 모이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다가 낮아요. 세상 그 어떤 위치보다도 바다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두 가지, 독서와 성공자의 오디오를 들으라는 이 두 가지가 과연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한 2년간 하고 나서 제가 무릎을 한번 딱 칩니다. 아, 이게 경청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을요, 읽으면서 딴 생각하면 책이 머리에 들어오나요? 내가 집중해서 책을 내용을 읽잖아요. 내 머리에 올리잖아요. 예. 이런 능동적인 작용을 해서 그 말을 내 마음속에 잡으려 들려고 하면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날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이 비로소 내 것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그건 누가 모르냐? 응?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면 하도 귀에 안 남아요. 근데 아, 맞아. 아, 그렇지.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듣잖아요. 그럼 그게 들려요. 바로 경청을 생활화하라는 그걸 바로 배운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독서는 경청의 다른 말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요. 그 다음부터 나를 낮추는 걸 비로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물은 모이는 이유는 바로 바다가 낮기 때문이구나를 깨닫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과 만나면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예. 그래서 닥치고 듣자. 예, 경청이 답이다라는 제가 격언을 알게 됐고,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뭘까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잘 사는 거를 지붕 위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 집. 그렇다면 기둥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지붕 아래에는. 잘 사는 지붕 아래에는요, 육체적 건강이라는 기둥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정신적인 건강이라는 기둥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몸만 건강해서 안 되겠죠. 두뇌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인 건강이. 돈 많고 건강은 뭐예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아무 의미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관계적인 건강. 나만 돈 많고 나만 시간 많고 나만 정신적 많으면 뭐예요?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는데. 예. 관계 무슨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4가지 기둥을 다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게 더 있더라고요. 바로 재정적인 건강. 예, 결국은 돈 벌으라는 얘기냐?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이 모든 것, 육체적인, 정신적, 시간적, 관계적 건강을 유지하시려면은요, 이 전부를 얻으려면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무조건 돈만 모아라 그 뜻이 아니고요. 적절한 돈이 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 돈을 반드시 모아야 된다는 부분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살려면은요. 그러면 잘 살려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노후 자금 20억이 필요합니다. 20억 갖고 계신 분은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없으신 분은 조금 신경 쓰세요. 그다음에 매달 500만 원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들어온다. 그러면 숙제 끝입니다. 근데 이런 분 거의 없으시죠?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러려면은요, 우리 코로나 겪어봐서 알잖아요. 저같이 직장생활 열심히 해보시면 알잖아요. 내 수입원이 파이프라인 하나라면은요,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저같이 명함을 5개 정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 살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잘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까지 산 거만큼 살면 왠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예, 뭔가를 바꾸셔야 될 겁니다. 예,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신타인 박사죠.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은 잘 살 거라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분이? 혹시 아세요? 좀 쇼킹한데 이거. 예, 정신병자 초기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글자로 정신병이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혹시 지금과 똑같이 살면서 어제와 오늘 똑같이 살아놓고 내일은 좋아지겠지 막연히 생각하시는 거, 이건 바로 정신병 증세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하나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나은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 더 좋게 바르게 더 발전하든지 더 하시든지, 예, 이 두 가지 중에서 나은 걸 하셔야지만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한 150일 지나니까 제 몸이 바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실은 푸사에서 그걸 올려놨던 거고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팔굽혀펴기 100개를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해보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책이요, 저는 난도증 환자라고 했잖아요. 난도증 환자가 하루에 15분 책을 매일 읽었더니만, 하루에 15분입니다. 예, 15분만 책을 읽었더니만 제가 책을 쓰는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베스트셀러 작가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작은 거 하나예요. 하루에 작은 거 하나 더 하시자고요. 작은 거 하나 더 했을 때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막연히 어제와 똑같은 행동만 해서는 절대 내일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걸 실제로 해낸 그 내용을 책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 책은 그런 저의 해냄을 적어드린 그런 책이고요. 정리를 할게요, 이제. 여러분, 잘 산다는 것, 과연 뭘까요? 세 개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나의 삶을 사는 것. 나를 찾으라는 거죠. 둘,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팔굽혀펴기던 책 15분 읽기던 하나 더 하시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골고루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되 재정적인 것도 챙기시라는 겁니다. 예, 이 세 가지 잘 산다는 것의 정답은 뭡니까 물어보신다면 이 한 페이지로 정의를 내드릴게요. 제 인생 사명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영건은요, 나 자신을 찾고 나의 해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게 저의 인생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을 그런 식으로 찾았고요. 그걸 해내기 위해서 해냄을 이런 식으로 작은 해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림으로 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막연히 떠나면 안 되겠죠. 제가 하는 일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앞으로 1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4주 만에 내 책 쓰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 책 쓰기 과정 또한 책을 잘 쓰는 목적도 물론 있겠으나 나를 찾아가는 그 방법으로서 내 책 쓰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시면 이렇게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강사가 꿈이신 분들을 위해서 매달 프레젠터 경진대회 예선을 진행하고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본선을 제가 직접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부터 일라 SNS 독서 모임이라고 독서를 하고 이렇게 그 책을 브리핑해서 강의를 하는, 예, 이런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 같이 지금 200일을 진행하고 했습니다. 이 노하우를 모아서 YWCA 등등 기관에 나가서 감성으로 스피치하라, 강사들을 위한 감성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못하는 거, 강의를 잘하려면 목소리도 좋아야 되더라고요. 이 목소리를 좋게 할 수 있는 제 대학교 선배님이신 손호수 교수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토요일에 원데이 보이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인 기업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매일같이 발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강의를 지금 화수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돈부터 벌어라, 예,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현권의 잘 사는 경제 스쿨을 열어서 매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목요일에는 온라인 수업, 금요일에는 1대1 컨설팅, 이런 방식으로 다시 꾸는 부자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한 달에 100만 원을 10년간 모아서 1억 2천을 모아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17억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인생 이막 플랜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야죠. 그리고 네트워킹을 해야죠. 지금 창조경제 시대에서는요, 혼자 머리로 절대로 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김영숙 대표님이 저를 불러주셨듯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사교의 자리를 마련함으로 해서 창조적 경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에 제가 직접 요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시고 싶은 음료수와 와인을 가지고 와서 드시는 그런 자리를 제가 마련을 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고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잘 사는 법이고요. 잘 살고 싶으시다면 나를 향해 가세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요. 남편 위해 사는 거 아니고요. 자식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 가셔야 되고요. 이 달려가는 저 끝에는 나 자신의 행복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찾아가는 이 여정 그 위에 당당히 서시길 바라겠고,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 바로 이 균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적혀있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 지금 사진으로 찍으시면, QR을 찍으시면 저랑 카카오톡 친구가 되십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먹고 잘 살자. 결국은 건강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요. 살려면 또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맞지요? 네. 우리 이은경 교수님 강의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십시일강 홍보를 하고 한 2분 정도